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망막정맥혈전 치료 후의 다이빙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 가장 최근에 다이브웹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망막혈관 폐쇄로 인해 안구에 주사를 받고 다이빙이 가능한가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저희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또 친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물어보고 해서 나름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초부터 제가 이 다이빙 관련 눈질환이라는 제목으로 10개가 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눈은 다이버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눈에 어떤 병이 왔을 때 물에 들어가도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의문점은 많은 다이버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질문 받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제목만 보면 한 12개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해서 눈질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안과 질환과 다이빙 가능 여부는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당시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질환인 망막혈관, 특히 정맥 폐쇄라는 그런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카톡은 제가 친구분에게 이 질환에 대해서 물었는 거고, 또 그분이 보내주신 답변을 근거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제가 오늘 크게 봐서는 이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왔을 때는 어떤 증상을 느끼고 치료를 어떻게 하고 그 치료 결과는 또 어떤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이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순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망막은 저희들 눈 제일 뒷부분에 어떤 상이 맺히는 그 구조물입니다. 이 망막은 우리 몸의 모든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동맥과 정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붉은 부분은 동맥이고요, 푸른 부분이 당연히 정맥이 되겠습니다. 이 동맥이 만약에 막힌다면 망막 자체가 급속도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시력을 바로 잃게 되겠죠. 그러나 이 정맥은 막힌 어떤 다음부터는 서서히 이런저런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면서 급기야는 궁극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한 것은 이 한쪽에 주로 나타납니다. 양쪽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감압병 중에는요, 너무 깊은 수심에서 너무 오래 있다가 너무 빨리 상승을 하게 되면 동시에 너무나 많은 질소 기포가 정맥 안으로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폐에서 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역류를 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전에, 심장으로 돌아오기 전에 너무나 많은 버블이 정맥 안으로 모여들면 이게 정맥이 막히게 됩니다. 제가
찾을 수 있으면 몰못에서 테스트를 했는 챔버에서 실험을 해서 머릿속에 있는 정맥에 많은 기포가 모이는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으면 같이 올리겠습니다. 정맥혈전입니다. 굉장히 많이 같이 볼 수 있는 게 당뇨에 의한 어떤 망막질환 다음으로 이것이 많습니다.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큰 중심성 망막정맥 폐쇄가 있고요. 그 말단 부위에 분지 부위에 망막정맥 혈전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노인성으로 나타나고 그 환자의 반 이상에서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것은 마치 요즘 코로나19의 사망률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이 망막 정맥이 폐쇄가 되면 시력장애가 대부분 천천히 혹은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통증이 없는 시력저하가 오다가 이것이 수시간 이내에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돌발성 시력 상실, sudden hearing loss도, 미안합니다. sudden visual loss도 올 수 있습니다. 망막 혈전, 정맥 혈전의 치료는 지금 그 부어 있는 곳에 레이저로 태워내는 경우도 있고요. 망막 쪽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합니다.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죠. 그런가 하면 anti-VEGF라고 하는 이것은 혈관이 생성되는 어떤 요소를 막는 그런 약물, 지금 크게 보면 유센티스 혹은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약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눈을 통해서 망막 쪽으로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받은 질문도 이 주사 이후에 다이빙 여부에 대해서 물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는 본인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바스틴을 맞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이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수술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구 내에 저희들이 주사를 한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신 피질 호르몬이나 혹은 안티 VEGE 혹은 VEGF 약물을 주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 눈의 눈을 뚫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찔린 자리는 합병증으로, 어차피 이게 외상이니까요,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헌을 뒤져보니까 이런 합병증이 보고에 의해서 0.019%, 이것은 사실은 1000명, 10,000명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6%까지도 그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끔 상당 기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이빙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 시술을 받은 분이 바로 다이빙하는 것은 절대 금지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다이빙하면 마스크 안으로도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고, 아무리 저희들이 잘 물을 빼주더라도 다이빙하고 나면 항상 보면 눈에 약간의 물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닷물이 거기에 닿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주사 받은 그 자리 부위가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시술을 받은 의사에게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빙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 안과 질환 중에서 다이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어떤 눈에 불편하면 잘 치료하고 나면 다이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올려놓은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면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함께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수술을 받고 바로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제가 판단해서는 최소 2주 정도 이 주사 맞은 자리가 완전히 아물고 다음 이 혈관 폐쇄로 인한 어떤 불편함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다이빙을 다시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의견을 반드시 시술 받은 그 의사에게서 받아내셔서 이제 뭐 일단은 그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답변을 받은 다음에 다이빙을 다시 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망막정맥 혈전증의 안구 주사 이후에 다이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은 다이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다이빙하는 이유는 뭔가를 보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다이빙 한다는 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거고, 특히 이 시술 받은 다음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이빙 한다는 것은 절대로 말려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기원하면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